요즘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떤 달은 월급이 들어와서 통장이 제법 넉넉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달은 갑자기 생긴 일이나 생각지 못한 지출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아, 가진 것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하고 안심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게 다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 오르내림. 사실 이건요,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된 인류의 아주 근원적인 고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어떤 날은 정말 모든 게 충분하게 느껴지죠. 냉장고는 며칠 전에 장을 봐서 가득 차 있고 사고 싶었던 걸 큰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잠시나마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건 있고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순간. 어쩌면 이런 안정감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하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고 계획에 전혀 없던 돈이 나가고 문득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내가 과연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막함. 이런 불안감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아주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의 한 강가입니다. 이곳의 작은 동굴에는요,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동이 틀면 강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아내는 동굴 안에서 온기를 지키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돌봅니다. 그들의 세상은 아주 단순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하고 해가 지면 동굴로 돌아와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 잠이 드는 그런 평온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평온함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제 막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려고 며칠 전에 따서 잘 보관해 두었던 과일을 꺼내왔어요. 커다란 돌로 과육을 으깨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일 속에 아주 단단하게 섞여 있는 정말 작은 씨앗들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먹였다가는 아이의 목에 걸릴 수도 있었죠. 이 씨앗들을 섬세하게 골라내려면 뭔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굴 안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땅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잠깐 생각해보면 인류의 위대한 혁신이라는 건 바로 이런 절박한 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몰라요.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안전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말이죠.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적당한 크기의 둥근 돌을 찾아 다른 돌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돌이 쪼개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생겨났죠. 그 중에서 제법 뾰족하고 손에 잡기 좋은 조각을 하나 골라 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구, 바로 뗀석기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돌조각으로 그녀는 과일의 씨앗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냈고 아이는 마침내 부드럽고 맛있는 첫 이유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발명은 사냥이나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기 위한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남편이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장작불에 생선을 구워서 아내에게 먼저 건넸어요. 하지만 아내는 사양하며 말했죠. 이 추운 날 우리 식구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당신이 먼저 드세요. 남편 역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려면 당신이 잘 먹어야 하오. 한참을 서로에게 양보하던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생선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루는 따뜻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의 마음속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지만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은 결국 상에서 버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허탕을 쳐서 온 가족이 배를 굴어야만 했죠. 풍요 속의 낭비와 결핍 속의 굶주림.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상 더 이상 이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진 그는 옆 동굴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웃 남자 역시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많이 잡으면 음식이 남아 썩고 못 잡는 날엔 온 가족이 굶지요.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용기를 내어 아주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식이 남을 땐 서로 나누고 부족할 땐 서로에게 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이 제안의 핵심은 신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맞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갚을 것을 믿고 현재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자는 일종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제 군무일은 없겠네요. 두 가족의 약속은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공유 협정을 넘어서 인류 최초의 사회적 안전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이 안정감은 그들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남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오늘의 끼니만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이제 강가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삶, 참 소중한 가치죠. 하지만 사람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꿈꾸는 존재일까요? 이 질문은 70만 년 전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동굴 밖을 무심코 내다보다가 저 멀리서 뛰어다니는 커다란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물고기만 먹였어야 되겠나. 저 큰 짐승을 잡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의 혼잣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짐승들은 우리보다 몇 배는 빠른데 어떻게 잡겠어요. 괜한 생각 말고 하던 대로 물고기나 열심히 잡아요. 아내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꿈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물고기를 잡던 낡은 도구로는 저 거대한 짐승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새로운 기술, 즉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경제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은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무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건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돌을 깨트려보고 갈아보고 쥐어보면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는 최적의 형태를 찾아가는 그 치열한 연구개발의 과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을 위해 현재의 잠과 휴식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도구들을 아내 앞에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주먹도끼요. 가까이에 있는 짐승을 내리쳐 잡을 때 쓸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가장 공을 들인 찌르개인데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이걸로 찌르면 힘을 못 쓸 거예요. 사냥에 성공하면 이 톱니석기로 고기를 손질하고 길을 떠날 땐 이 글개로 바위에 표시를 해두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이 돌멩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풍요로움을 위해 현재의 시간과 지혜를 투자한 인류 최초의 자본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에 담긴 확신과 그가 내민 정교한 도구들을 본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때도는 사라지고 어느새 그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냥에 성공하면 제가 맛있는 과일주를 빚어 축하잔치를 준비하죠. 이제 그의 꿈은 가족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도구들을 챙겨들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강가를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동굴에 남은 가족의 걱정 어린 시선과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면서 글그개로 바위나 나무에 표시를 남겼어요. 돌아올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도전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을 관리하려는 계획된 탐험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는 언제나 이런 신중함과 위험 관리를 동반합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저만치 먼 곳에서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꿈꿔왔던 목표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멧돼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밤새 갈고 닦았던 찌르개가 단단히 들려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고기만 잡던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최초의 사냥꾼이자 최초의 투자자였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멧돼지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 멈춥니다. 사냥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안정을 박차고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70만 년 전에 멈췄지만 그가 시작한 그 길, 즉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며 낯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손에 쥐고 있는 도구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무엇을 사냥하러 가는 길일까요? 이런 흐름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